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볼 증상은 어지럼증입니다. 최근에 저희 한의원에 이 머리가 어지러워서 내원해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요즘 꽤 많습니다. 보통 이런 어지럼증이 생기면 이비인후과부터 보통 가시죠. 그래서 약을 처방 받으시거나 치료를 받으시는데 간혹 호전되시는 분도 있고 별 차도가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겁이 나죠. 뭔가 머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또 MRI라든가 CT 촬영을 해보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뇌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마음은 편해지셨는데 이 증상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시거든요. 사실 무섭습니다. 이렇게 눈앞이 깜깜해서 핑 돌면 말이죠. 그래서 보통 별 진전이 없을 때 이렇게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단골분들은 어지러움 바로 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어지럼증을 주제로 잡았는데요. 먼저 귀의 구조라든가 양방에서 보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한의학에서는 이 어지럼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다음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먼저 이 귀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죠. 이 귀의 단면을 나타낸 건데요. 귀는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이는 우리가 중이염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잘 알고 있죠. 보통 이 부분인데요. 공기로 차 있고 염증이 생기는 그런 부위입니다. 이에 비해서 내이가 오늘 이 어지럼증과 가장 연관이 많은데요. 세반고리관이 있고 전정기관, 달팽이관 이런 것들이 내이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 어지럼증은 주로 이 부분 세반고리관과 전정기관에서 생깁니다. 이 세반고리관은 반고리가 3개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반쪽짜리 고리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형을 감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좌우, 앞뒤 그리고 옆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3개의 반쪽짜리 고리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좌우로 돌거나 앞뒤로 돌거나 이런 회전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정기관은 이렇게 평평한 부분에 이렇게 이석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석이 우리가 좌우라든가 이런 움직임을 보일 때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지하는 부분인데 이 두 부분에서 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지럼증이 많이 온다고 보죠. 양방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양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보통 이 부분은 림프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프액도 이 내이 부분이 기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대충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 자, 양방에서는 이런 어지럼증과 관련된 병명은 보통 메니에르와 이석증이 있는데요. 이 메니에르 증상이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썼던 용어인데 요즘은 거의 쓰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통 이 메니에르라는 병이 생기면 어지럼증, 청력 감소, 기울림, 다른 말로 이명, 귀가 먹먹해지는 그런 또 아니면 중청이라고 하면서 귀연에 이렇게 울리는 듯한 느낌도 올 수도 있고요. 이 귀에 다양한 증상이 생기는 병인데요. 다른 말로 내림프 수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내이 속에는 이 림프액이 들어있다고 했죠. 이 림프액이 많아져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요. 보통 20분에서 수시간 동안 이 증상이 지속됩니다. 이에 비해서 이석증은요. 귀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돌이 약간 떨어져 나오는 경우에 생기는데 보통 회전성의 어떤 어지럼증을 만듭니다. 그런데 시간은 좀 짧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지럽다가 바로 해소되는데요. 그렇게 보면 메니에르가 훨씬 더 심한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이 귀울림, 이명으로 갔는데도 이석증으로 이렇게 진단을 막 하더라고요. 양방적인 요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조금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메니에르와 이석증은 여성분들이 약 70%입니다. 남자들보다 2.5배 더 많이 생깁니다. 요즘도 우리가 이 병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지럼증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동의보감에 보면 이 어지럼증이 표현되는 증상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풍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현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현훈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이 두풍은 제가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풍증은요, 목 이상, 그죠? 자경 이상, 목 이상부터 이목구비, 미릉, 이 눈썹이 붙어 있는 이 뼈 있죠? 미릉. 이 부분 사이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마비된 느낌이 있고 감각이 좀 둔해지는 거죠. 그런 증상 부분이 있다. 그리고 혹은 머리가 무거워지고 혹은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다. 그리고 머리 피부에 약간 감각도 이상해진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표현을 보면 부인이, 그러니까 여성분이 두풍이 있으면 두풍이 생길 때마다 도현, 어지럽다. 흔들리는 느낌이나 어지러움증이 있다. 그래서 마치 배 위에 서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의 원인은 간허, 간의 허증이다. 그래서 간의 허증으로 보고 치료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두풍증이 있고요. 자, 보다 어지럼증과 가까운, 그죠? 어지럼증에 해당되는 증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훈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운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은 황제내경부터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풍도현 개속의 간이라. 그러니까 모든 풍증, 우리가 뭐 풍자 들어가는 증상들 많잖아요. 그죠? 와사풍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풍증이나 도현, 흔들리거나 어지러운 증상은 모두 간에 속한다.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증상이 오면 일단 간부터 고려해야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 어지럼증은 1차적으로는 간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어지럼증, 현운에는 6가지 원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풍훈입니다. 풍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가 왜 감기라든가 그런 풍에 상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람을 싫어하면서 땀을 흘리는 그런 증상이 풍운인데요.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열훈, 그러니까 이 열이 차서 번갈 이름, 갈증이 나면서 음료수를 찾고 그렇게 어지러운 걸 열훈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도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은 아니고요. 자, 세 번째가 담훈입니다. 담훈. 이 우리 몸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점액성의 물질을 모두 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담이 성하면 구토가 일어나면서 머리가 무거워서 들지를 못하고 어지럽다. 이렇게 나오죠. 보통 비위가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멀미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어지러운 경우에는 이 증상입니다. 이 증상이 사실은 제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증상이고요. 비위가 약한 소음인 분들한테서 이 증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미가 심해서 차를 못 타시는 분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제가 치료를 해드렸는데 이런 담훈이 의외로 많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기훈입니다. 이 한의학 병증에서 기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스트레스, 화 이런 증상을 뜻합니다. 칠정과상 말 그대로 화병이라는 뜻이죠. 스트레스라는 거죠. 그래서 미릉골통, 미릉골이 이 눈썹이 붙어 있는 이 이마 밑에 뼈입니다. 미릉골통, 이 이마뼈가 아프면서 차마 눈을 뜨지 못한다. 암불가게 눈을 차마 뜨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변증을 해보자면 간의 실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기가 좀 세신 그런 여성분들한테 이 기훈이 올 수 있고요. 이때 어지러운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허훈입니다. 허훈. 허에서 어지럽다. 이런 뜻이겠죠. 이걸 조금 더 세부로 분류를 해보면 기허한 경우, 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혈허, 혈이 허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신양허, 신기가 약해진 이 세 가지로
하고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기어나 혈흔은 뭐 이해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신양의라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 밑에 표현을 제가 한번 볼까요? 노인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럽다. 근데 수유, 잠깐 후에 스스로 안정이 된다. 이것은 양허이다. 신기가 허해서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 근데 이 노인은 주로 남성분들이 많고요. 여성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허해서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증상도 꽤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푼이라고 있는데, 이 몸 안에 굉장히 습기가 차서 비색성중,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듯한 그런 목소리가 나면서 어지러우신 분들은 습푼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토대로 변증을 해서 그에 맞는 침이나 약을 쓰게 되겠죠. 제가 임상에서 보면은 역시 이 다문이 가장 흔히 볼 수 있고요. 이 허훈이 많습니다. 주로 기어나 혈어 쪽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그에 맞는 침을 쓰거나 또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한약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양방에서는 귀만 보고 있지만 한의사들이 볼 때 이 몸은 텅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있다고 보죠.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목으로 보면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열이 차면 열운이 되는 거고요. 머리에. 그죠? 여기에 열이 차면 열운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담이 차면 담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훈은 또 간에 열이, 기가 머리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기운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허해진다. 그죠? 기가 허해질 수도 있고 혈이 허해질 수도 있고, 이러면 어지러울 수 있는 거죠. 이 신양어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니면 여기에 습이 찬다. 그러면 이 습푼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증상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갑자기 아이스크림이나 굉장히 찬 음식을 드시면 이 앞머리가 깨어질 듯이 아프죠. 그건 이 냉기가 올라가서 뇌 쪽의 혈관을 수축시키면서 이 혈관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통증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 몸은 사실은 어느 정도 서로 비어 있고, 그런 열이나 기라든가 이런 습기나 이런 것들이 그 공간을 채우게 되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도를 통해서 또 귀랑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왜 애기들은 보면 코에 비염이 있으면 중이염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막 내부는 사실은 입하고 이쪽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 불량이나 이런 게 있어도 위로 이 맑지 않은 기가 올라가서 앞머리가 아프게 되잖아요. 이처럼 머리 안에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어지러움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치료를 받으시는 분은 이 다문 환자분이 한 분 계시고요. 거의 다 나았습니다. 지금 치료가 거의 끝났고요. 지금 현재 이제 막바지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은 이 혈어로 인한 허훈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에 맞춰서 침과 약으로 치료 중인데요.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이 그 귀 안에 어떤 증상만 주목하는 건 아니고요. 이 몸 안에서, 그리고 이 머리 안에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그런 점을 한의학적인 변증으로 판단을 해서 그에 맞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그 뇌 안에 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어지러움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비인후과에 가서 어떤 처방을 받아보시거나 뭐 검사를 해보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어지러움증이 잘 낫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면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몸을 잘 관리하시면 사실 어지러움증을 겪을 일은 흔하지 않은데, 의외로 요즘 이 증상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저는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